이웃이세요? 같이 안 오셨어요? 저는 강원도서. 아, 이제 다른가? 집이 다른가? 길이 달라. 좋죠? 여기 시원하죠? 강원도는 좀 시원하죠. 좀 시원해. 불안한 데 있으셔. 그거보다 저거 이렇게 되니까. 한밤중이 더 시원할 줄은 몰랐어요. 맞아. 추워요. 문 열어놓고.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때 출발해서 오시는 거야?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했죠, 아직? 보시죠. 그리고 어디, 여기저기 막 부딪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분 성함 뭐죠?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저 방송 못 왔나? 안녕하세요. 연락 없었어요. 뭐든지. 혼자 오니까 좀 뭔가 뭐. 연락 왔어요. 또 연락해. 무슨 하나씩 소담생 이거 송나버섯 알아? 송나가 아니라 송로 아니야? 송가. 아니 그거 안 마시. 하나요. 알듯인데 이웃에 만드시는 이거 오시면 되니까 차를 이름어서 해야겠다. 근데도 모이는구나. 누구 오시면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두 개 타면 되니까. 이리 좀. 이자 선생님 아직도 연락 없었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연락 없었죠? 없었어. 여기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박문식은 방금 노네. 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커피죠. 여기다 넣을 거 찬인가요? 맛있어요 선생님. 그럼 닫아놔요. 아, 일단 빠지는 거죠. 옥줄이 전화한 것 같아. 전화 안 받으세요? 더 더워서 그런 거. 더우면 전화 안 받아. 도움을 전화. 진짜. 이랑 선생님 지금 뭐 쉬나? 뭐 하나? 이런 생각 전. 선생님 에어컨 강하게 틀었어요? 우먼파기도 이렇게 네. 하고 틀었어요? 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쨌든 힘을 안 나고 모든 데 오줌 들고. 아니 여기 선생님은 우리 쭉 결석하실 때 못 붙이셨어요? 지니까. 진심이에요. 비법이 있어요? 하시어서. 뻔히 주셨어요. 정말요? 지하철 얘기하는데? 네. 잠깐요. 다들 지쳐 있으니까 지하철 얘기라도 좀 해주실까요? 인격상 좀 봅시다. 8월 12일 인격 상징론. 이쪽이요? 50페이지. 혹시 1페이지 제요 같은 거 네. (61쪽) 한번 봅시다. 인격 상징론. 이런 인격 상징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되게 그 우진 시대 때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인물을 평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우진 시대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인물을 평하는 것, 이것이 그 인물 평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예술을 평하는 것, 뭐 이러한 거가 다 그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품평이라고 그러죠. 품하고 평하고는 좀 다릅니다. 품은 어떤 자리를 놓는 거야. 정이품, 정삼품 뭐 이러는 건 품이고, 정일품에 왜 정일품에 해당되느냐, 그런 인물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평을 한다든가 할 때는 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품평하면은 품하고 평을 같이 이렇게 해서 뭐 평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는 품하고 평은 좀 다른 말이다. 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물을 평하는 거야. 인물을 평하는 것보다도 품하는 거지, 품. 이런 사람은 어떤 품, 어떤 품. 그러니까 글씨도 이런 글씨는 신품, 묘품, 능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품이라고,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품은 어떤 글씨냐 이렇게 들어가면 평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인품이 좋으냐, 인물이 좋으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수양이라든가 이런 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격 상징론이 나온다, 그런 얘기. 근데 이러한 것을 서예에서
할 때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62쪽에 보면은 여보세요? 잠깐만. 무슨 아니 모르니까 촌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죠. 서해다 그러면은 서해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는 신체죠, 그죠? 신체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느끼는 거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라. 근데 손짓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는 보이겠죠, 그죠? 뭐 요염한 손짓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평범한 손짓 아니면 위험적인 그런 손짓, 발짓 뭐 이런 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처음에는 정과 필의 그런 기법에서 인격이 들어간다. 아니, 적을 거 없어요. 여기 62쪽 보세요. 제목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세 가지 나누는데 우선 정과 필의 거기에서 그 기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서사에서 인격이 나타난다.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이겠고 두 번째 63쪽에서는 이전 품격 서예의 그 정과 필액을 써서 나타나는 것이 전 품격이잖아요. 서예 품격. 그런 품격은 바로 그 인품하고 관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인격 상징을 그렇게 보는 것이겠고. 그리고 저 65쪽에 보면은 요거는 아예 서품과 인품. 그러니까 서품하고 인품하고를 같이 보는 거야. 이런 관계 같은 거를 같이 보는 것이니까.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과 필액에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사회 품격 이런 데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아예 서품, 인품을 같이 놓고 보는 거.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됐어요? 네. 우선 그 기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이 점화 화라고 읽어야 되죠. 획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참 항상 모르겠어요. 화라고 합시다. 진이 점화 의 형제, 사전 의 성정 정성, 초의 점화 의 정성, 사전 의 형제, 초계 사전 불능 성자, 진휴 점획 점화 유가 기능 송과정 요 글귀는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건 뭐 신체론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글 같은 거가 오래 남고 또 아니면은 글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오래 남고 하는 경우는 되게 보면은 포용력이 많은 거예요. 그 포용력이 많다고 하는 거는 내용물이 많아요. 내용물이 많으면서 어떤 특정적인 것보다도 조금 포괄적인 그런 글씨, 함축미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문장도 그런 거가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딱딱 그렇게 함축적으로 지금 송과정이 말한 것이니까 그게 여러 방면으로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도 조금 폭넓게 그러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내용물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나중에는 뭘로 귀결되냐면 뭘로? 학양으로 귀결돼요. 학양이 없으면 우선 그런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게 어떤 글씨가 좋은 글씨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양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선택과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과 기준이 있어야지 발전이 될 수 있죠. 선택도 못해, 판단 기준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참 불쌍하지 뭐. 좀 불쌍할 거예요. 자, 진은 그냥 진서라고 여기서 합시다. 되게 그 진서가
지금 뭐 해설을 가리키죠. 근데 원래는 진서가 꼭 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참된 글씨, 그 시대의 참된 글씨.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 참된 글씨는 해석했지, 그렇지? 한나라 때 참된 글씨는 예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꼭 해설하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만 하더라도 그 밑에 장외관도 좀 그렇게 많이 좀 헷갈리지만 이 진을 갖다가 예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예는 금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서는 이 당시에는 분서, 팔분 뭐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이럴 때 이 사람이 진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진서라고 해주는 게 좀 나아. 우리는 전예 행초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일 많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360종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20종 나오는. 그러니까 이 오체는 5종류는 가장 판이상 그렇게 놓은 거겠죠. 그치? 우선 초서에도 보면은 장초서, 금초서, 광초서가 있잖아요. 예서에서도 보면 고예, 금례, 무슨 뭐 팔분서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고. 전설은 뭐 모양 따라 더 많이 나누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포괄적으로 전예행처가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잘못될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팔분서 예서 아이고 나 몰라 그거 몰라 무조건 다 예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해설을 예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당나라 때 예라고 하면은 해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에는 그때 해설하는 말이 없으니까 예라고 하는 거는 예서는 한나라 때 그 표준서체가 됐잖아요. 표준서체가 돼가지고 우진남북조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서체다, 이 시대의 표준서체는 이거다라고 정할 그런 그 겨를이 없었어요. 따라서 예서가 당나라 때까지도 표준서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서란 말이에요. 해서가. 그러니까 지금의 표준서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알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때 문장을 보면은 예라고 돼 있으니까 예서라고 이렇게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은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걔들 때는 그러면 예서를 뭘로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팔분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또 이전 뭐 보면은 유희재가 좀 생각이 좀 넓은 사람입니다. 유희재 같은 경우는 예서가 큰 범위로 보고 팔분서는 작은 범위로 봤어요. 그리고 팔분서가 꼭 그러니까 파책 있고 이러한 것은 되게 동안예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팔분서는 동안예서를 많이 지칭을 하는데 파책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유희재 같은 사람은 모든 서체가 팔분서네. 그 말이 맞아. 어떤 서체가 딱 정해지잖아. 정해지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든가 과도기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팔분서로 봅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북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팔분서죠. 그래서 약간 과도기로 흘러. 그랬다가 또 어느 서체가 딱 하나 정해지고 뭐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게 더 포괄적일 수가 있어. 그럼 싸울 일이 없다. 아무튼 그 금예가 있기 때문에 당나라 때 우리 숙서담 배울 때도 늘 그랬었잖아. 당나라 거를 그대로 인용할 때는 예라고 썼다. 근데 저 송나라 때 자기 시대 때 한 것은 해서라고 쓰고 또 아니면 진서라고 쓰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송나라 때 살았으니까 당나라 때 그 상황도 알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헷갈리지는 않았을 거야. 자기들은 알고 쓰니까. 근데 그 뒤에 문자로 짝짝짝 나오고 우리는 그때 시절을 모르니까 정의하려고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서는 점과 핵으로서 이우영법이죠. 점과 핵을 형질로 삼는다. 그렇죠. 그러는데 사전의 성정, 그러니까 이사전의 정성이야. 여기 앞에 이가 생략된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사전을 성정으로 삼는다. 이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하고 하는 거. 따라서 이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요 한글 작가 둘 있나? 저도 한글 쓰는데 그래 안 해. 한글 안 쓰는 사람 대한민국 그 일거리도 안 되고, 한글 쓸 때 그 정자 쓸 때 이거야. 형질만 있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그 점과 핵이 똑바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형질만 갖추는 거예요. 형태만 갖추는 거예요. 근데 형태만 갖추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명력이 없죠. 그죠? 생동감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약간 사전을 성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클림을 쓰고 나중에 정자를 쓰게 되면은 정자가 연결이 되죠. 정자는 떨어졌지만 연결이 돼요. 해서도 마찬가지죠. 행서 같은 거 이런 걸 쓰고 해서를 쓰게 되면 처음에 해서는 이렇게만 써. 그러다가 나중에 행서에서 이렇게 쓰고 만약 해서를 쓰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연관이 돼. 형태는 딱딱 끊어지지. 근데 그것 때문에 글씨가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정자에 행기를 넣어주고 그 흘림기를 넣어주고 그럴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 글씨 잘 쓰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딱딱 끊어졌다. 그건 끝난 거야. 아직 초자야. 그러니까 형태만 이렇게 놓은 거지. 그리고 초선은 점과 핵을 성정으로 삼고 사전을 형질로 삼는다. 초선은 지금 막 빙빙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치? 돌아가는 거니까 이걸까 형태야.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획마다 딱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춤출 때도 그렇잖아. 막 돌아가더라도 뭐 이렇게 딱 잡아줄 때 그때 절도가 나오고 어떤 이런 거가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미친놈이 춤추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진서는 딱딱 그 형태가 보여주니까 필획으로서 정과 필획은 그냥 필획이죠, 뭐죠? 필획을 형질로 삼고 꺾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전환하고 뭐 이런 걸로다가 성정으로 삼고. 초선은 반대죠, 그죠? 초선은 그 점과 핵을 성정으로 삼고 사전을 형질로 삼는다. 따라서 초서가 사전이 어긋나면은 불능성자, 글씨를 이룰 수가 없어. 초서는 뭐 사전이니까 이게 사전이 약간 이게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될 거를 이렇게만 가도 초서는 글씨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이 어긋나면 안 돼. 근데 그리고 또 진서는 점과 핵이 어긋나면 이그러진다는 거는 뭐 잘못되고 어긋난 거죠. 그래도 오히려 가기문, 문은 글은 쓸 수가 있어, 문자로. 점 하나 빼필었다 뭐 해도 이렇게 진서는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뭐 어쩌란 말이냐, 이건 그렇게 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송과정 글은 보면은 많이 함축적이어서 좋은 거죠. 이건 손식이 말한 건데, 서필, 글씨는 반드시 신, 기, 골육, 혈, 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신, 기운, 뭐 골육, 혈은 뭐 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골일 하나라도 빠지면, 골자는 빠지죠. 불위성자라, 글씨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서에서 근골혈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근골혈육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형체야. 근골혈육의 형체잖아. 그러니까 소동파는 여기서 기와 신을 넣은 거야. 정신과 기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소동파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작품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나가 했었을 때는 이거가 중요하잖아. 신기골육혈, 그치? 그러니까 이 신기골육혈을 딱 이렇게 써. 크게 간판식으로 크게. 그 다음에 발문을 이걸 쓰면 돼. 발문은 이 전체 내용. 소식이 뭐 여기 어디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저거 뭐야? 알아보면 좀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 많이 내가 저걸 읽고 상당히 감명을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 왜냐면 근골 혈육만 알고 있었는데 신기를 넣는 거잖아. 아 이건 참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느껴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작품을 했어. 사람들 꼭 그런 얘기 한대. 아, 내자 같은 거 현판으로 많이 하는데 5자는 현판하는 거 글도 참 고르기 어렵거든. 잘하셨다고. 참, 내용은 관심 없어. 모르니까. 근데 되게 현판하면 4글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5글자 자기가 한번 쓰고 싶은데 5글자가 잘 없대. 맞는 게. 형님 저 선생님 거 보니까 그러면 글씨도 다 각자고 쓰기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그런 걸 어디서 이렇게 구하냐고. 아니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면 꼭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사가 그거야. 애잖아 아무 소리 못하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바로 학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글 읽다가 아우 좋다 그래서 메모해뒀다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신걸 이렇게 크게 쓰고 이렇게 요거 낙관하고 그러면 낙관은 뭐 맨날 쓸 것도 없잖아 그치? 근데 저거 쓰면 되잖아. 하다못해 소식왈 못하면 소식왈 하고 저것만 내용만 써도 되고 걷다가 이제 뭐 간지 쓰고 그러면은 충분히 길게 되잖아. 지금같이 뭐 병신하일 김병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낫지 그치? 올해는 병신이니까 정말 쓰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더워서 그런가? 너무 더우니까 차 에어컨이 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갔더니 150만 원 달래. 그래서 안 고쳐서 근데 나와. 근데 이게 나도 너무 나와요? 더워가지고 지 혼자 토이를 먹으니까 그 사람이 뜯다가 모르겠다 공장으로 가라고 15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아유 뭐 안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나와요? 나와. 사람이 좀 손을 본 힘이 된다 봐요. 쭉 뿌리다가 어떻게 수목이라도 한 대 갖다 줘야 돼. 조금 더 있어봐야죠. 땀이 오지 모르잖아. 그 사람은 시작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야 하면 그 사람이 그렇지, 체면도 있고. 창피하니까 체면도 있죠. 아니 체면이 있으니까 말 안 하고 고생했다 그냥 미안하다고 수박이라도. 근데 그 다시 나온다는 게 그래도 그 사람 안 되지 기술자 안 된다고 했는데 공장에까지 가라. 공장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민망하니까 가라면 그냥 그날 도저히 고생했다고. 진짜 고생이 그렇게 되면 지불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일부라도 주겠다니까 안 받겠다고 단골이니까 안 받겠다고. 요거는 아마 강계 속성어에 나오는데 이거가 제일 많이 인용돼. 만약
의인화할 때 글씨를 사람을 의인화할 때 이것이 제일 많이 인용되니까 이거는 뭐 길들여도 한번 봐요. 내용 별거 아니야. 점자, 자지, 미목, 전자, 고반, 정신, 요향, 요배, 수자, 이형이다. 점자, 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지, 미목, 눈의 그 눈썹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눈썹이 뭐 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눈이죠. 글자에서 글씨에서 눈이다. 그래서 온전히 자 고반 정신을 이걸 의해서 정신을 돌아보게 된다. 사람도 눈 보면 정신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점은 향한 것도 있고 등진 것도 있는데 이자 글씨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그죠? 향하고 등지고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 돼. 지금 아마 이런 것도 보면은 요런 것은 좀 붙여야지 되겠지, 그죠? 붙이면 요건 떨어펴야지 된다. 좁혀야지, 이게 넓혀야지. 더 넓혀도 이만큼. 그러니까 아주 시원해. 그런 게 향하고 또 등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씨가 다 그런 법이 있어. 횡즉, 횡직행자, 즉, 횡직, 화자, 자지, 체골, 욕기, 견정, 균정, 유기, 유치, 소기, 장단, 합의, 결석, 견실이다. 요거는 가로획, 요거는 세로획이야. 가로획, 세로획은 글씨의 그 체골, 골체단 말이야. 뼈대다. 몸이 되고 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견정, 균정을 하려고 한다. 굳세고 바르고 또 고르고 이렇게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야 되겠지. 몸에 함부로. 거기서 여기에는 일으킴과 그침이 있어. 아까 요거는 눈 여는 거를 향하고 등지는 거가 있고 여기는 일으킴과 그침이 있는데 귀 여기는 바는 장단, 길거나 짧은 것이 마땅함에 합해야 되고 또 결속할 때는 견실하게 하는 거. 요것이 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요것은 별과 날이죠, 그죠? 별액과 나락은 자지수적, 신축, 이도, 별화다다, 요여, 어익, 조치, 시라고 하나? 유편편, 자득지사. 별액, 날액은 글씨에서 수적, 손과 다리와 같다. 그러니까 신축, 펴고 오므리는 것이 이도. 뭐 이것은 법도를 달리한다 해도 좋고 뭐 정도를 달리해도 좋고 뭐 법도도 좀 약간 글씨를 쓰면 뭐 필법이니까 법도도 괜찮을 좋고 어떤 또 정도도 괜찮아요. 정도도. 그래서 변화 다단, 변화의 그 실마리가 많다. 다단은 실마리가 많다는 거가 제일 좋아. 번역이 다단하면 실마리가 많다. 그 변화의 실마리가 많다고 하는 거는 변화의 조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점은 마치 요점은 이와 같단 말이야. 물고기의 그 날개, 또 새의 깃. 이것과 같아서 편편, 펄펄 나는 거야. 이게 편편. 펄펄 나라, 자득, 스스로 얻은 형상이 있음과 같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가로액, 세로액 얘기했고 그리고 별액가액 영자팔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만약 을도 척자, 자지, 보리, 욕기, 착시. 새 을자 같이 이렇게 돈은 뭐 뽑는 거고 척은 좀 후배는 거예요. 이 돈은 요런 걸 얘기하고 을자에서 지금 요거 척은 요게 아니에요. 후비는 거. 요런 것은 그 자지, 보리 글자에서 그 어떤 신을 신고 걷는 거와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착실하게 해. 걸음이 경거망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글씨 점과 필액을 놓고 인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기가 좋지, 그치? 점은 뭐 전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잘해야 된다. 다 잘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야. 향배자, 아까 그 향배가 나온 건데, 향배자 여 인지 고바 지화 상량 상배 바로 좌자 응어우 기어 상자 보고하 대여 저마지가 시설 가규 정리 부지고인 우군 개이 독보라. 향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여지 고발 돌아보는 거와 같다.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봐? 뒤돌아보잖아. 뒤돌아보면 또 호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서 가니까 뭐 피렉 이런 것을 가리키거나 또 서로 읍하는 것, 또 서로 등지는 것 이러한 것을 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좌자 왼쪽에서 발자 발자는 내가 옛날에 맨날 발 하면은 그런데 발하는 게 무슨가 가만히 글씨를 써 보니까 펼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펼친다 그러면은 많이 이것이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펼치면은 오른쪽에서 응한다. 또 기어 위에서 일으키면 지금 펼친다고 하는 거는 가루액을 이렇게 펴는 거죠. 피렉을 펴는 걸 말해요. 그게 바란다 하는 것이죠. 펴낸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액에서 왼쪽에서 펴내면 오른쪽, 왼쪽에서 펴내면 오른쪽에서 응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응해야 되지. 이게 따로 놀면 한쪽으로만 간다든가 이거는 글씨가 아니에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비록 방필이지만 꼭 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아마 공주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복이라는 말 어디서 들었으면 창복을 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중복이 된다. 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게 다 고반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위에서 일으키면은 위에는 일으키면은 이것은 아래에서는 엎드리게. 위에서 이렇게 일으켰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엎드려 줘야지. 계속 이렇게만 가고 나면 싸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보면은 중국 동양이 뭐 다 그렇지 서양하고 좀 달라서 보면은 이런 음량의 이치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 거가 동양인 거. 그러니까 모든 걸 걷다가 따라. 그러니까 다시 또 음량이 있어야 돼. 항상 뭐 구부리면 핀다, 펴지면 구부린다, 뭐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런 걸 알아야지 되겠다. 왜 그러냐면 글씨에서 하다 보면은 글씨가 자기가 빠지게 되면은 이런 음량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이 붓이 제대로 안 돼. 강하면 눌렀다가 죽였다가 또 살았다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 붓이 탄력을 가지고 글씨를 계속 쓸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붓이 좀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음량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붓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는데 글씨 한 줄 이렇게 써보는 거가 저 목이 닳고 붓이 닳아서 넘어져서 못 써요. 못 쓰니까 써보라는 거지. 연습을 하는데 뭐 누가 잡아가나 그지? 그거 경찰에 신고도 안 하니까 걱정 말고 처음에는 먹물이 많았다가 끝까지 쓰다 보면 먹물을 다 못 써. 그냥 이 붓이 비비껄리라도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붓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자기가 나와요. 그러면 글씨도 자연스러워지고 먹 조절, 붓 조절을 자기가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졸업식이에요. 그 졸업식 하면은 결국은 생명력이 안 나오죠. 걷다가 더 잘 쓰려고 그러면은 먹까지 어디서 들은 거 있어서 한 잔은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잔 쓸 때마다 먹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안 좋아. 먹 찍는 것도 글자 끝나서 찍는 것보다도 글자 중간에서 찍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 연결이 되는 의미가 보여져. 먹 찍어서 새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자가 불편하잖아. 아시겠어요? 네.
설명하는 글씨가 아니에요. 근데 좀 글씨 뭐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연구해보고 한 사람은 내 말 딱 들으면 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 소리가 안 나오면 또 설명하려면 귀찮아. 그건 해보면 알게 돼. 그래 무슨 옷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서 또 그 다음에 안감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중간에서 이렇게 안감이 돼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고 살짝 그래야지 이 글씨가 서로 연결되면서 피력이 고르게 되지. 안 그렇고 뭐 하고 그러면은 끊어져. 표가 난다. 잘 생각해보면서 하시면은 글씨 좋아질 거예요. 대여 큰 요점은 점과 피력 사이에 시설 가교 정리, 각각 정리, 그 어떤 성정과 정관과 또는 그 이치, 각각 그 이치가 있어야지 된다. 근데 글씨 쓸 때 이런 거 어떤 이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거가 없으면은 글씨가 참 로봇가 돼버려요. 뭐 자주간 얘기하는 것 같고 서로 뭐 아무튼 그래야지 돼. 이것도 아마 원래는 틀린 건데 내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되게 보면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굵어야지 돼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굵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입자하게 이렇게 좀 허하게 이렇게 놓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좀 이게 만약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굵으면은 여기가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이 편하면은 여기가 같이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 듯 해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허하면서 같이 공간이 쭈르르 내려온다. 그리고 바깥은 내 울타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이렇게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 자가 크고 또 이쪽에 또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도 되는 거잖아. 이걸 만약에 반듯하게 내려오면 저기 너무 좀 비고 좀 뭐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는 그 전체가 이렇게 각각 그렇잖아, 그치? 각각 그 어떤 정감과 이치가 있어야 되지. 이거 없으면 글씨가 칸 접고 또박또박 쓰면 뭐 그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런 글씨가 남아볼 게 아니야. 되게 옛날에 칸 접고 이렇게 또박또박 쓸 때는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쓰는 거야. 장중한 거. 그러니까 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의식 거행하는 거잖아. 그지? 원래 비라고 하는 거가 공덕비라든가 조상의 그 어떤 그 업을 기리는 데 쓰는 거야. 일반적인 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중한 의식을 거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한 의식을 거행할 때 쓰니까 그 글씨는 남발스럽게 쓰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격을 치고 걷다가 이렇게 쓰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글씨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글씨라고 볼 수 없는 글씨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너무 눈에 익었다는 거예요. 익은 다음에 나중에 소위 말하는 글씨라고 하는 그 당시 막 그 일반 사람들이 썼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하면 간독이 될 수 있고 뭐 잔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글씨, 일반 사람들의 썼던 글씨를 얘기하는 거죠. 도랑에서 나오고 하는 거는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예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민간서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실물이니까 목적이고 또 그 피리와 이런 걸 보면 살아 움직이고 그때 기식을 발휘하고 정감이 더 있거든. 근데 이 관료의 눈에 어두웠던 거기에 눈이 그냥 꽂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했던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경직돼 있고 올바른 학생처럼 돼 있지. 그걸 관각체라고도 볼 수 있지 뭐 보면은. 그런데다가 새로운 그런 기식하고 나면 뭐 활발하고 막 이렇다.
그런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씨를 보면은 더욱 어떤 서해의 그런 맛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주로 그런 쪽에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개격에 처져 있는 그런 글씨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글씨 같은 경우는 꿈에도 생각 못하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내가 처음 크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중국 가서 보니까 굉장히 교과서처럼 보여. 그죠? 중국 사람들 글씨하고 같이 놓고 보니까 단정하게 보이더라고. 댄서를 이렇게 했었어도 그냥 이렇게 이런 댄서야,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 한국 사람들 내가 같이 여기 다 연구소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같이 봤었어. 똑같이 그렇게 다 느낀다고 했어. 근데 한국 사람에서 볼 때는 굉장한 거야, 이렇게. 옛날 부영 이렇게 할 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건 굉장한 거야. 그런데 이런 같은 무용에서 보면 가장 얌전한 그런 거. 그건 한계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안목이 중요해. 자꾸 보고 생각하고, 남의 것도 보고, 남의 나라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서실에 선생 글씨만 보고, 법처만 보고, 오건중 회원만 찾고 그러니 더 이상 뭐가 나와? 여자야?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안 나오리라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아. 그리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딴 거 하고, 그건 이단이야, 이제. 그치? 이단이라고 그래야지, 전 그게 되잖아. 내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단까지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넌 아직 멀었어. 그치? 창작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자, 굳이 고인 우군 개의 돋보라. 이러한 것을 옛사람에게 구하면은 우군 왕희지가 되게 독보적인 존재다. 이런 거 보면은 왕희지가 굉장히 법도적이고 모범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옛사람도 전부 다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야. 또 아마 요거 이런 게 마지막 서유 근골 혈류, 요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생우완 완능 현즉 근맥 상년이 유세 지능 실즉 골체 견정이 불량.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 보자. 혈생어 수 육생어 묵 수수 신급 묵수 신마 즉 조습 조균이 비수 득소라. 풍광의 서결. 서결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서결이에요. 서의 비결이야. 그러니까 풍광도 많은 책을 보고 또 많이 잘 느껴가지고 내가 이거 아주 그냥 비결문 이걸만 요점만 딱 이렇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서결이었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거 요점만 보고 많이 이해하면 글씨가 많이 느는데, 이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고 또 옛날 거니까 저거는 나하고 거리가 먼 거야, 그치? 그럼 내 거가 아니야. 누가 얘기해주면 그건 옛날 얘기라 참 재밌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에 불과하지 현실은 안 돼, 그치? 이게 한국사다. 옛날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자, 글씨에는 근골혈육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근골혈육이 아주 가장 근간을 이루지. 그러면서 근은 어디서 나오느냐? 손목에서 나와. 그래서 손목을 들 수 있은즉 근맥, 근맥이 서로 연결하면서 유세, 이런 어떤 형세가 있단 말이야. 기세, 요새는 기세 형세 뭐 이래가지고 필세 뭐 지능실. 그래서 손가락이 착실한즉 체골적, 체가 이제 몸체죠. 그리고 또 몸체가 골체, 근간이 견정은 굳세게 정해져서 불량, 약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우선 잘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혈은 물에서 나와. 보통 수묵이라고 하는데 수묵은 근데 요런 것이 보면 어떻게 수묵 이렇게 나올 때는 서해보다는 약간 그림 쪽에 회화 쪽에 많아요. 서해는 솔직히 말해서 물 작용이 있지만 한번 적당히 갈아놓고서 그냥 써. 그러고서 그거를 뭐 묵다, 지나다 이런 표현만 해. 그렇죠. 지나면 불버서 조금 더 갈면 되는 거고. 뭐 또 묽으면 또 더 가려야 되는 거고. 이렇다. 근데 그림에서는 물과 물을 먹을 따로 써. 따로 쓰잖아.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뭐 한 그림 그릴 때도 앞면, 뒷면, 잎사귀 이렇게 할 때마다 물 색깔을 좀 첨부해서 다르게 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회화에서 수묵이 많이 쓰이지 서에서는 그렇게 수묵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알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혈은 물에서 나온. 그리고 육은 먹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혈은 전체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는 이게 돌잖아, 계속. 그치? 그러니까 전체 도는 거. 그러니까 이걸 물에서 나오니까 이게 윤기가 있으면서 이게 전체가 돌아야지 글씨와 그림 이런 것이 같이 윤택이 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약간 살집이 있고 이렇게 좀 붙어져 있어야지 그런 먹이 좀 먹물이 걷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이거 그림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꼭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모름지기 새로 길어야 하고 먹은 새로 가려야 된다. 그러한즉 조습, 건조하고 습한 것이 고르게 되고 비수, 살지고 그 화려함이 얻어진다. 이런 얘기. 또 있네. 이거는 은영이가 와야지 그러니까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았으니 값이 없어. 휴가를 받을까? 자, 해서 여립, 행서 여주, 초서 여비, 자, 취 자체의 언지, 용필 여건, 지필 낙지, 인지 입지, 각근 기저, 신묘 사배, 골립 자연 강건, 초일 전동, 사면 개은. 해서는 서 있는 것 같고 행서는 달리는 것 같고 초서는 나는 것 같다. 자, 이것은 취 자체, 글자, 글씨, 형체의 취자는 나아갈 취자니까 글자 형체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 글씨 형체를 보고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겠지. 용필 여견, 용필 또한 그러하다. 용필도 이렇게 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필. 용필 쓸 때도 해서는 꼬박꼬박 써야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필 붙잡는 거, 붙잡을 잡아 종이에 떨어뜨리는 것이 여인 사람이 땅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각근은 이제 그 발 뿌리가 이미 정해지면은 안정되면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신요 허리를 펴고 또 등을 편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골은 자연적으로 골이 쓰고 골이 서서 자연적으로 강건해지니 그것이 조금 한번 움직인다. 전환하여 움직이면은 사면이 모두 응해진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필액을 상징화시킨 것이니까 사람으로서 필액을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요것은 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눈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면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미리 얘기해 줄래? 불선 용필자 비좌와 지상 즉 준복이 지상이라. 육제 차패 타무슈고 즉여 사홍소위 낙필시 선제드 필기라. 불선 용필자, 용필, 붓을 운영하는 것을 잘 못하는 자, 여기서 용필을 잘 못하는 자 이런 것보다도 요럴 때는 용필을 해석해 주는 거죠. 지필도 여기도 하나의 그 지필이 명사로 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요것은 붓을 잡을 때 아니면 붓을 잡을 때마다 붓을 잡고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부드러워. 지금 여기도 용필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말은 되는데 붓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부드럽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자는 되게 사용보다는 운영이 훨씬 좋은 말 같고 사용보다는 비좌와 지상. 그래서 저 종이 위에서 좌자는 뭐 앉아서 와자는 눕는 거죠. 앉거나 눕지 아니하면은 그 종우에서 이 준자는 걸터 앉을 줄자예요. 걸터 앉거나 엎어지게 된다. 지금 다 그렇게 쓰잖아요. 아니라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다 써서 이렇게 나중에 좀 붓이 자꾸 딱 일었을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붓이 지금 이런 패단이 없어. 종이에서 뭐 앉거나 눕거나 뭐 걸터 앉거나 엎드리는 이런 패단이 없어. 벌써 자기가 알아야 잖아. 붓을 운영할 줄 알아.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것을 사회에 응용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선수들은 뭐 모래 주머니를 하고 막 해변을 뛴다고 뭐 그러잖아요. 연습할 때. 그죠? 그건 당연하게 보이지. 그죠? 그럼 사회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평상시에 뛰는 것보다도 어려운 조건으로서 더 무게를 더 더해서 이렇게 하면 그 모래밭 아니고 지금같이 뭐 미국 이런 운동장이라든가 그러면 더 날릴 거 아니에요. 그때 모래 주머니까지 좀 던져버렸으니까 더 날리겠지. 그러니까 연습은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에서도 연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야지 되겠지. 모래 주머니가 어떻게 하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번 써보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거칠게 되잖아, 그죠? 그건 작품할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작품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면 아 붓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야 될지 이게 딱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자들 도마도 그 칼질할 때도 자기들이 잘할 거 아니야. 처음에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뭐. 그래도 손톱 다칠까 봐 피했잖아. 나중에 손톱만 안 다치도 되잖아. 그치? 나도 많이 해봤어 이거. 저 실은 음식 잘해요. 그래도 혼자 잘하고 그러는데. 아니 난 중학교 때도 중학교에서 그때 5년 있었고 유학생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그런 걸 보면 좀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집안에 할 일을 내가 뺏는 거잖아. 고유한 영역 심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1학생 올 때 그때는 없었었어. 이렇게 직항 항주에서.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좀 기차 타고 나중 나와. 물론 안 되니까 비행기가 없었다고 항주로 직항.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몇 시간 도시락 걸리니까 도시락 3개를 쌌어. 하나 반찬, 밥. 그래서 디저트 이렇게 해가지고 핫도그 구이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또 딱 해가지고 바다까지 하고 이렇게 롱샤하고
그래서 채우는 그런 설거지 청소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울더라. 다 사람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거고 하고 이런 게 저가 오지 그런 거 뭐 그게 뭐 어쩌다고 계속 살면서 그런 거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 군대 갔다 온 놈처럼 다 하지 그거 뭐 다 해. 근데 사람이 그 시간에 뭘 할 거고 뭘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다음이라는 거가 있잖아. 다음. LY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 또 학자는 학자다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이 없어질 때는 다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하기 좋아서 뭐 우리 남편은 부산 뭐 자상하고 뭐하고 그 남편 병신 만드는 거지. 그게 뭐가 그 따지고 뭐 안 그래? 뭐 그냥 뭐 꼬박꼬박 해주고 뭐 해주고 참 병신이지. 나는 그렇게 보자. 내 기준에서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거가 있고 또 시간을 24시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효율적이고 그걸 최대한 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바보처럼 하고 다 이렇게 할 뿐이지. 사람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다 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남자 여자인지도 모를 텐데 잉태했을 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넌 이거 더 많이 하라, 이거 더 많이 하라. 그래서 DNA를 주는 것 뿐이잖아, 그지? 이렇게 말하면 이량생이 참 나오고 어떻게 왜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지? 자, 지금 바로 이 말이야. 여기 내가 지금 말한 거 교묘하게 말한 거 그 뒤에 나와. 욕제, 차폐 이러한 그 페달. 이 폐는 항상 뭐 페달 이러는 거가 저 좋아. 페달 아니면 병폐. 똑같이 쓰면 좋아요. 병폐가 살아나는 거야. 이러한 병폐를 욕제, 제거하려고 하면 무타 유격. 어떤 그 그릇된, 그 다른 그릇된 그 공교한 거, 그러한 것이 없다. 오직 사홍. 사홍은 동기창이야. 동기창을 얘기해. 사홍이 말한 낙필시 선제득필기. 그러니까 낙필시 붓을 떨어뜨릴 때 먼저 제득필 붓을 들어서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득필 이거 중국말로 하면은 티더비 이렇게 되거든요. 티더비 그하고서 니하오마 똑같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유학생들 내가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할 때마다 니하오마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는 티더비 왜냐하면 자꾸만 용어를 얘기하고 있어야지 내가 용어를 알 수 있어. 중국 사람들은 이 티더비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안 되는 거가 내가 보니까 티더비야. 붓을 못 들어. 전부 다 해만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누워야지만 붓을 대면 일단 듣는 거야. 들어야지.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또 눌러야지 되잖아. 그치?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획이 경쾌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들지 못하니까 그냥 힘만 주고 이렇게만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거가 아니고 가더라도 그거는 눌러서만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생동한 힘이. 그러니까 들었다가 눌렀다고 하면 붓을 대서 했다고 하면 드는 것부터 해야 돼. 우리는 거꾸로. 그래야지 글씨가 경쾌해지고 부드럽고 좋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이런 거 지금 형태 나왔고 여기서 잘못된 거 뭐 앉거나 눕거나 뭐 걸터거나 무슨 엎어지거나 이러한 것은 붓을 들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딱 요건 결론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